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주제는 스타벅스 매장에서 본 시스템 아키텍처라는 주제입니다. 다소 좀 생뚱맞을 수 있는데요. 스타벅스 매장과 시스템 아키텍처가 무슨 상관이겠냐라는 생각을 하겠지만요. 제가 근무하는 그 사무실, 그 건물이 상당히 높은 건물인데 이 건물 밑에 있는 스타벅스를 이렇게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. 스타벅스에. 그런데 여기에 그 바리스타 분이 7명이 있더라고요. 7명. 바리스타만 7명이고, 한 명은 이렇게 손님들의 접수를 받고 있었고, 한 명은, 음료수를 이렇게 나눠주고 있었어요. 어, 근데 제가 무슨 상황에서 되게 신기하다라는 장면을 생각을 했어요. 무슨 상황이냐면, 이제 한번 이 상황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.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딱 줄 서고 있었어요. 엄청 많더라고요, 점심시간에. 이 줄이 뭐 약간 뻥 치면은 한 50명 정도 있었습니다. 네, 좀 뻥이죠. 하지만 거의 가까웠어요. 왜냐면 바리스타 7명이나 되잖아요. 이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이 접수하는 이 사람에게 음료수를 주문을 하더라고요. 음료수. 커피겠죠. 커피가 제일 많고 커피 종류에는 라떼도 있고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있잖아요. 뭐 아도 있고 되게 많은 종류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. 그러면 이 그 접수 받는 분이 계속 접수를 받는 거예요. 그런데 제가 신기했던 광경은 뭐냐면 여기에 한 7분 정도가 정말 정신없이 음료수를 만들고 있었어요. 이분들 간에 대화가 거의 한마디도 없더라고요. 대화가 너무 없어서 저는 제일 신기했던 게 이거였어요. 이 사람이 왠지 이 사람들에게 뭐 카페 라떼요,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요, 초코 라떼요, 뭐 이런 얘기들을 해서 어, 나는 무엇을 만들게, 무엇을 만들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그냥 정신없이 만들고 나면 뭔가 음료수가 하나씩 나오더라고요.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. 너무 많다 보니 이 역할이 좀 분배가 됐었는데요.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어떻게 이 사람들은 각자가 자기가 만들 음료수를 정확히 알고 있나. 그것은, 다름 아니라 이 컵에 있었어요, 컵에. 대부분 이제 테이크아웃이었던 것 같아요. 또는 여기에 이렇게 그 영수증을 이렇게 붙여놓는 것도 봤어요, 광경을. 근데 최근에는 또는 제가 갔던 매장에는 여기에 조그만 글씨로 이렇게 찍혀 있더라고요. 카페 라떼 이렇게. 그러면 이 컵을 집더라고요. 이 사람들이 컵을 이렇게 집고 컵을 또 하나 집고 컵을 한 사람이 집으면 그 컵에 적힌 음료수를 제조하는 거를 각자 하고 그냥 여기에 무작위적으로 놓는 거죠. 그러면 이 사람이 그 해당하는 음료수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었던 거예요. 제가 여기서, 뭐, 스타벅스 매장에서 어떤 이렇게 시스템적인, 어떤 굉장히 일을 잘 돌아가게끔 했던 요것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그런 생각을 하다가, 이게 그 IT 시스템적인 어떤 비유가 될 수 있겠다. 예를 들면, 자, 한번 가볼게요. 자, 빗대어서 설명을 합니다. 자, 이렇게 일을 처리해 주는 것 자체가 시스템이라고 해요. 시스템. 자, 비전공이나 처음 컴퓨터를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이게 일종의 리퀘스트라고 합니다. 리퀘스트를 날리는 거죠. 자, 그러면 이 리퀘스트가 어떤 종류냐에 따라서 시스템은 해당하는 일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. 어떤 또 내부 모듈에 의해서 이렇게 하게 되고요. 그것을 이렇게 다시 return이라는 걸 해줍니다. 그러면 response라고 하죠. response. 자, 여기서 다양한 리퀘스트가 있을 수 있고 이걸 시스템적으로 처리해주고 response를 내준다. 이게 결국 음료수를 하나 주는 것을 response라고 할 수 있어요. 자, 그러면 요즘 이제 클라우드로 많이 시스템을 구축을 하잖아요. 여기서 조금 얘기를 더 해볼 수 있는 게 뭐냐면, 자, 요 7명이란 숫자가 제가 다음에 매장을 들렸을 때는 한 3명으로 줄어 있었어요.
자, 이게 뭐냐? 이게 오토 스케일이라는 표현으로 클라우드에선 쓰는데, 뭐 오토라는 말을 붙이지 않더라도 스케일 아웃 같은 말로 표현을 합니다. 스케일 아웃은 한 대의 VM, 버추얼 머신이 아니라 이걸 필요에 의해서 많을 때는 늘렸다가 필요가 없을 때는 좀 줄이기도 하는 이런 환경을 이제 오토 스케일이라고도 하고, 또 늘리는 것 자체를 스케일 아웃, 그리고 줄이는 것을 스케일 인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3명으로 줄었다는 거는 스케일 인이 된 거죠. 자, 그리고 7명은 동시 접속이 많을 때,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동시 접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동시 접속자라고 하죠. 동시라기보단 여기는 이제 줄을 섰지만 시스템은 이렇게 줄을 선다는 것보다는 조금 동시에 접속한다는 표현을 더 많이 쓰죠. 이 리퀘스트를 받아서 처리하는 거죠. 그래서 많이 바빠졌을 때는 시스템을 늘렸다가 조금 리퀘스트가 줄어들면 줄이는 그런 과정을 하게 됩니다. 이렇게 오토 스케일 아웃, 스케일 인 같은 것이 클라우드 시스템을 쓰는 데 있어서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또 하나 이제 최근에 이제 MSA를 얘기를 조금 더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. 여기 좀 지우고 얘기를 드려볼게요. 자, 어떤 매장에서는 그 리저브 매장이라고 하죠. 별도로 굉장히 고급 커피를 만들어서 주는 곳이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별도로 줄을 서게 되거나 요청을 하게 되죠. 그런 것들을 분리할 수 있다. 이런 개념으로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. 자, 그랬을 때 이런 특별한 기능들을 따로 처리를 해주는 뭐 공간 또는 요청을 분리할 수가 있는 거죠. 자, 이때 중요한 것이 뭐가 있냐면요. 또 중요한 개념이 이렇게 대기자들에 대한 처리를 내부적으로 이제 어떤 시스템의 모듈로 처리를 할 수 있는데, 이게 이렇게 리퀘스트들을 담아서 대기를 시켜 놓을 수가 있어요. 자, 예전 같으면 이제 시스템적으로 차이가 뭐냐면 과거에 뭐 웨바스 DB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스템을 처리하다 보면 요게 리퀘스트를 많이 합니다. 리퀘스트를 많이 하게 되는데, 많이 하다가 폭주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시스템이 다운이 돼요. 자, 그런 현상을 어디서 제일 많이 볼 수 있었냐면 예를 들면 귀경길 그 차표 열차 예매 사이트, 그 다음에 소득공제 기간이 되면 국세청 사이트,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. 동시 접속이 굉장히 많아지는 경우. 물론 아까처럼 오토 스케일 개념에 필요할 수도 있지만, 오토 스케일은 주기적으로 시즈널리티라고 하는데, 주기적으로 이렇게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경우 오토 스케일을 적용하면 좋습니다. 이게 일 단위가 됐든 뭐 일주일 단위가 됐든 그런 주기성을 갖는다. 그럼 오토 스케일이 좋은데요. 이렇게 정말 폭주가 될 것 같다. 그러면 이 메시지라고 하는 이 리퀘스트를 담아 놓습니다. 특정하게 큐에 담아 놓는다 해가지고 요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메시지 큐라는 그런 솔루션들이 있는데,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일단 메시지를 담아 놓는 거죠. 자, 메시지만 주고 나중에 응답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응답을 해주는 방식, 이게 결국 이렇게 요청을 받아주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개념에서 좀 차이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에요. 자, 이게 만약에 시스템이 이런 식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면 이게 지금 메시지를 받아놓는 사람이 되는데요. 주문을 받는 사람이. 무슨 차이가 있냐면, 이 사람이 주문을 받아서 결국 커피를 하나 만들어서 이 기다리고 있는 첫 번째 사람한테 이렇게 준다라고 하면은 동기 방식이 되겠고, 동기 방식이라는 거는 이게 일종의 리퀘스트를 그대로 처리해서 리스판스를 해주는 구조예요. 그러면 또 다른 사람도 그렇게 주문을 받아서 그대로 처리해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. 근데 이 지금 첫 번째 접수자는 계속 주문만 받고 바로 이 사람이 돌아가죠. 다른 데로 가죠. 그 다음 사람이 주문을 하고 바로 가죠. 그러니까 이 지금 첫 번째 주문을 받는 사람이 처리하는 속도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가 않아요. 결제만 해주고 바로 다음 사람이 주문을 하게 되죠. 그리고 언젠가 이 사람이 받을 음료수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. 그게 이제 일종의 비동기 방식인데, 무슨 얘기냐? 이게 주문만 하고 바로 응답을 처리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나서 언젠가 이 사람이 받을 것을 받는다 라는 방식이 이 메시지 큐를 도입하게 되면 가능한 건데, 자, 메시지만 넣어놓고 바로 끝나는 거죠.
그리고 다음 메시지만 넣어놓고 바로 끝나는 것 자체가 성공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예매 사이트나 소득공개 사이트에서 어떤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냐면 몇 명, 뭐 3,252명이 대기 중입니다. 뭐 이렇게도 하죠. 요즘 게임 접속 상황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. 그럼 앞에 사람이 처리가 되고 나면 이게 이제 줄어들게 되죠. 뭐 2,000명이 남아 있습니다. 뭐 100명이 남아 있습니다. 하다가 결국 자기 순서가 왔을 때 서비스를 쓸 수 있게 이렇게 대기 상황을 보여주기도 합니다. 그런 식으로 비동기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MSA에서도 반드시 필수적인 기능이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아키텍처를 설계를 해야 이 리퀘스터들에게 이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만족도가 더 높을 수가 있는 거죠. 왜냐하면 이 한 사람이야. 지금 막 주문을 이제 하고 있는 사람이야. 이 사람이 만들 거를 만들어 주면 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요구와 주문을 다 받아주게 된다면 이 뒤에 사람들은 무한 대기 수준으로 빠지는 거죠. 물론 손님도 적고 이 바리스타도 한두 명이라면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. 하지만 이게 대형 시스템으로 갈수록 대용량 처리를 할수록 이런 비동기가 더 적합한 구조가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오늘 몇 가지 키워드가 나왔는데 이 스타벅스에서도 이런 식으로 리퀘스트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조화된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었다. 근데 이렇게 사람이 늘어나는 것을 스케일 아웃, 또 줄어드는 것을 스케일 인, 이런 역할은 비슷비슷하죠. 커피 제조라는 것으로 비슷하죠. 그러면 시간대별로 늘렸다 줄였다 자동으로 되는 것을 오토 스케일이라고 한다라는 부분을 하나 기억할 수가 있겠고요. 그 다음에 이런 대형 시스템, 대용량 시스템에서 중요한 것이 메시지 큐 시스템이다. 메시지 큐에는 메시지를 일단 집어넣고 리턴으로 빠지는 거죠. 그거는 마치 이 사람이 주문을 하고 바로 그냥 다른 볼일을 볼 수 있게끔 대기 상태로 빠지는 거와 유사하다. 그리고 나서 이게 다 준비되면 이제 응답을 해주는 방식이다. 그랬을 때 이렇게 수많은 동시 접속이 몰리는 것들에 대한 처리가 더 원활해진다. 그리고 이 뒤에 서버들도 자기가 할 일들을 꾸준히 처리하여서 응답을 줄 수가 있는 거죠. 그렇지 못하고 이 메시지 큐 같은 거 없이 이렇게 서버로 바로 접속을 시도하려고 그러면 세션 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웃이 되기 때문에 결국 기존 처리도 응답을 못 해주는, 그래서 서버 폭주나 서버가 이제 다운되는 현상까지 생길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식의 처리가 중요하다. 이것이 MSA에서도 필수적인 기능 중에 하나다라는 걸로 한번 오늘 뭐 간단한 그 현상을 가지고 매장에서 하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시스템 아키텍처적인 것들로 한번 비유해서 설명을 해봤습니다. 다음에 또 재밌는 비유로 또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